안녕하세요. 저희는 2024년 세이지학국 4차 실습생 강다은, 김서연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주제는 다이어트 약입니다. 식단과 운동까지 병행해야 하는 다이어트를 바쁜 현대사회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인지 다이어트를 위해 약물을 처방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늘어나는 비만 치료제로 어떤 약물이 쓰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만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비만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물들의 효능과 부작용 및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만이란 무엇일까요? 성인 비만의 공식적인 진단 기준은 BMI, 즉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25kg/세제곱미터 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키와 몸무게를 안다면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은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을 높여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비만 때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식이 조절, 운동 치료, 행동 치료이나 환자와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 체중 감량의 이득과 위험을 고려한 후 부가적인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방되는 장기간 사용 가능한 비만 치료 약물로는 크게 지방 흡수 억제제, 식욕 억제제, GLP-1 유사체가 있습니다. 먼저 식욕 억제제입니다. 장기간 사용 가능한 식욕 억제제로 큐시미아 캡슐이 있는데요.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의 복합제입니다. 펜터민은 노르에프네프린 방출을 증가시켜 식욕을 감소시키고 교감신경 흥분제로 작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성분입니다. 나비약으로 알려진 디에타민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펜터민은 향정의약품으로 의존성 문제가 있는데요. 큐시미아 캡슐은 식욕 부진 효과를 나타내는 토피라메이트와의 복합제로 만들어 펜터민 용량을 줄여 이상반응 위험을 줄인 약입니다. 큐시미아 캡슐의 부작용으로는 불면증, 감각이상, 어지러움, 입마름, 변비, 불안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불면증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약을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마름,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갑자기 중단했을 때 발작 위험이 있으므로 약을 중단할 때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격일로 복용하며 점차적으로 용량을 감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입증된 약이지만 펜터민은 한 향정의약품이므로 의존성이 있어 과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토피라메이트는 태아의 구승구 계열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 임신 여부를 매달 확인한 후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하여 큐시미아와 함께 비칼륨 보존 이뇨제를 병용 투하할 경우 저칼륨 혈증의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발프로산 등 일본 항경련제와 병용 시 저체온증이나 뇌병증의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이 또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제니칼로 대표되는 지방흡수 억제제입니다. 지방흡수 억제제는 지방 분해 요소 라이페이즈를 저해하여 위장관에서의 지방의 흡수를 감소시키는 약입니다. 장기간 사용 가능한 지방흡수 억제제로는 오릴스탓이 있는데요. 위 용법대로 오릴스탓을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지방 흡수가 평균적으로 30% 감소된다고 합니다. 지방 흡수 억제제는 기전상 위장관에 작용하다 보니 복용하는 동안 지방변이나 복부 팽만, 배변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미한 증상들이며 치료가 길어지면 빈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부작용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는 차전자피를 복용하고 영양 보충을 위해 지용성 비타민과 식용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비타민 보충제의 경우 약물의 복용과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약물 상호작용으로는 제니칼 복용을 시작했을 때 유발될 수 있는 설사로 인해 경구 피임제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추가적인 피임이 필요합니다. 또한 HIV 바이러스 치료제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의 전신 흡수가 감소할 수 있어 HIV 바이러스 수치가 증가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GLP-1 유사체입니다. 이 약물은 GLP-1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긴 분비 감소를 일으킵니다. 또한 위 배출 속도를 저하시켜 식욕을 감소시키고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GLP-1 유사체로는 삭센다펜이 있는데요.
하루 한 번 식사와 관계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투여하는 폐경 주사제입니다. 위장관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1회 0.6mg에서 시작해 유지 용량인 3.0mg까지 천천히 증량하게 됩니다. 이 약은 당뇨병 약으로 사용되는 성분인 만큼 저혈당 부작용을 흔하게 일으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 설포닐유레아 등의 당뇨병 약을 같이 먹을 경우 저혈당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변비, 설사, 소화불량, 메스꺼움, 구토를 흔하게 일으키는 약입니다. 이 중 메스꺼움의 경우 체중관리 목적으로 이 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40%가량에서 나타납니다. 다만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고 약을 중단할 경우 호전되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췌장염, 담낭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심각한 복통이 나타난다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료진에게 상담하셔야 합니다. 췌장염이나 담낭염이 발생할 확률은 1% 미만으로 매우 드무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싹센다와 같은 기전의 GLP-1 유사체에는 위고비도 있습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위고비를 통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밝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위고비는 싹센다보다 체중 감소 효과가 더 크고 매일 주사해야 하는 싹센다와 달리 주 1회만 주사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비만학회 비만진료지침에서 볼 수 있듯 비만의 1차 치료는 식사, 운동, 행동치료입니다. 먼저 식사치료는 체중 감량을 위해 에너지 섭취를 줄이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운동치료는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운동을 통해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주당 150분 이상 또는 주에 3회에서 5회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추가적인 근력 운동도 대근육을 이용해 주 2에서 4회 실시해야 합니다. 체중 감량에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이 혼합된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며 반드시 식사 조절과 병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치료입니다. 효과적인 체중 감량과 감량된 체중의 유지를 위해 생활습관 개선, 음주 상담, 금연 상담까지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만의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약물치료의 경우 동반질환을 가진 심각한 비만 환자나 초기 BMI가 30 이상인 환자가 고려하는 만큼 식이와 운동을 통한 건강한 다이어트가 더욱 바람직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로 건강한 삶 유지하시기 바랍니다.